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지역에 중등특수로 합격한 합격자이고요. 저는 이제 이 합격자 특강을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일단 김은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꼭 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꼭 내가 합격해서 이 자리에 쓰고 싶다, 이 목표를 달성해 주게 만들어 주신 김은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수로 합격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시험을 쳤고 또 어떤 불합격 요인을 저는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와 또 저의 불합격 요인 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MBTI가 이제 J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연간 공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를 어떻게 저는 구성을 했고 어떤 스터디는 비추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 TO가 발표되고 또 이제 본 TO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불안한 마음은 계속 가중이 될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지금 유명한 무한도전에서는 정말 없는 게 없는 많은 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요 짤을 이제 프사로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최종 합격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사진을 제일 먼저 가장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먼저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총 3번의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접수한 거는 총 4번 접수를 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험은 접수를 했지만 시험을 응시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2018년의 경우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고 저는 기간제를 3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올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19년에 올인을 했고, 네, 1차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불안하고 저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이제 기간제를 다시 1년짜리를 구하게 되고 그 1년 동안 이제 기간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보면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간제를 했을 때 처음에는 공부를 나름 조금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저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간제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간제를 하고도 그냥 공부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2020년도에 다시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기간제를 하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1년 계약 동안 이제 12월쯤이 되면 그 학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선생님한테 재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런 재계약이 이제 갈수록 기간제 자리는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불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1년이라는 그 기간제의 그 값진 경험이 저에게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꼭 이 학생들이랑 평생을 같이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 다시 올인을 하게 되었고, 이제 1차 저는 이때 붙을 줄 알았어요. 붙을 줄 알고 가채점도 했을 때 저는 붙을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는 걸 받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에 한 번 더 올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올인을 하고 1차에 저는 제 기준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커트라인에서 높은 점수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컷을 이제 7.66이라는 점수를 받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방식은 제가 작년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불합격 요인을 저는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저는 2021년에 저는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떨어졌을까라는 거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자, 첫 번째로는 저는
공부가 불규칙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다 이뤘지만 또 다음 날 화요일에는 목표를 세웠지만 내일 해야지. 내일 하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이 헝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불규칙적이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저의 불합격 요인으로 파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아무래도 약간 멘탈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특히 7, 8월에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이 더위에도 싸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불안하고 문제풀이를 했을 때 나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 분석을 듣고 나 이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답을 적었는데 왜 내가 적었던 답과 문제풀이에 있는 답이 다를까라는 것에 많이 충격을 받고 7월 8월에는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특수교육 법과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 제가 암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채워줘야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출 분석이 저는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냐고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을 계속 돌리다 보면 예를 들어 13년도의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문제만 보고도 정답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정답만 외웠다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 분석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은진 교수님 강의를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다섯 번째, 방해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어느 순간 1시간 또는 뭐 1시간 반 이렇게 그거에 몰두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이 많았고 또 친구들 약속, 또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생일이네 또는 무슨 특별한 날이네 하면 저는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공부를 끝내고 이따 저녁에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는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총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공부를 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터디를 했을 때 누구누구와 약속을 잡고 그런 약속 잡는 것들부터 저는 너무 힘들었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 조금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합격하는 합격자가 돼서 합격자 특강을 해야 되겠지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격 요인을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연간 공부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연간 공부 계획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MBTI가 J라는 성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자, 계획을 세울 때 일단은 김은진 교수님 이제 교수님의 연간 커리큘럼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은 교수님이 가장 여러분들의 적합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저는 바꾸는 게 뭐냐면 그냥 제 이름만 이제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1월 3월에는 나는 이제 김은진 교수님의 기본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뭐 기출 4월 6월에는 기출 분석을 하고 7월 8월에는 뭐 문제풀이를 듣고 9월에는 연도별 기출을 듣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스터디를 어떻게 추가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조금 세분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간 공부 계획을 세웠을 때 큰 틀은 이렇게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세부 사항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먼저 1, 3월에는 기본 이론을 습득을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지켰던 거는 기본 이론을 듣고 꼭 복습을 했어요. 복습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복습이라는 것은 당일날 복습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당일날 복습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에는 복습? 지금 인강 들어야 되는데 또는 직강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자, 이러다 보면 미뤄지게 될 거고, 또는 그 당일 들은 것과 그 다음날 하는 복습에 있어서의 정보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강이 끝나고 나서, 또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이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5분 정도는 꼭 복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짝 스터디를 활용을 했어요. 이따 스터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짝 스터디는 저는 이제 대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에, 그 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의 1대1 스터디를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로 넘어가면 4월, 6월에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가장 이 연간 커리큘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무래도 기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을 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시험 치실 문제는 대부분 기출 기반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하지만 기출 그 위에 탈기출 버전은 여러분들이 그 지문 속에서도 힌트를 찾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점수를 놓치게 된다면 탈기출이야 누구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는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출 기반으로 나온 문제들은 꼭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4월, 6월에 이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냐면, 교수님이 영역별로 09년도부터 객관식부터 총 이제 여태까지 나온 시험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문제 파일로. 그래서 그 문제 파일을 받고 나서 먼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답을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여기서 적었던 답과 이제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책의 답과 내가 여기서는 이 키워드가 빠졌구나. 그럼 이거는 내가 답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맞닥뜨렸을 때 이제 임용 시험 당일날에 맞닥뜨렸을 때 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할 때 먼저 기출 문제를 먼저 풀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때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다 보면은 답을 쓰는 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문제들을 저는 포스트잇을 붙여서 따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념이 부족하면 내가 개념이 부족했구나. 그러면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키워드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정정해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 분석까지 끝나게 되면 저는 이제 문제풀이라고 해서 7월, 8월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일반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교수님께서 기출 기반으로 문제풀이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주세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문제풀이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적장애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출 문제를 근거로 변형을 해주셨는지 그 위에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도 확인을 하고 내가 분명 이 기출 문제에서 봤던 내용인데 요걸 요렇게 변형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도 내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출 분석과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서에 이제 문제풀이에 나왔던 답안의 내용이 되는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따로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해두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는다면 그거는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저는 많이 틀렸어요. 저는 많이 틀렸고, 근데 생각을 바꾼 건 뭐냐면 이걸 틀렸을 때 내가 틀렸으니까 지금 알아두고 그때 가서 틀리지 말자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오히려 더 틀린 문제들이 더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맞은 문제는 좀 더 덜 보게 되는 것 같고, 틀린 게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꼼꼼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7, 8월 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에 있어서 틀린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9월 달에 연도별 기출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꼭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냐면 기존까지는 이제 문제풀이까지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도별부터는 모든 영역들이 한꺼번에 아우러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영역마다 인출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분명 내가 봤던 내용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 안 나는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절대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분명 내가 지금 이거를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9월 달까지 연도별 기출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 당일 날까지 김은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계속 분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일단은 기본이론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이론서를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이론서가 지금 이제 작년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과는 기본이론서가 조금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처음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펜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을 했어요. 왜 노란색으로 칠을 했냐면 이 부분은 기출에 나왔던 답안에 답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이미 나왔던 문장이구나. 여러분들이 기출에 이미 나왔던 문장을 무조건 다 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내가 틀리지 않겠구나라고 다짐을 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또 달라요. 자, 여기는 또 색깔이 다른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문제풀이에서 이제 김은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문제풀이에서 나오는 답안이 되는 내용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적장애 정의에 대한 5가지 정의를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기출에 나왔던 문장 2문장을 보시게 될 거고, 또 그러면서 분명 내가 이 문제를 받는 내용인데 문제풀이에서 여기를 물어보고 있네. 여러분들의 임용시험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나왔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미 수험생들은 여기 부분은 알고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알고 있겠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은지 교수님은 이렇게 요 밑에 부분도 내용을 이제 답으로 쓸 수 있게 해서 문제를 구성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모든 문장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 동그라미시는 뭐냐면 제가 청킹으로 활용했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많은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졌어요. 과연 어떻게 내가 외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거는 바로 김은진 교수님도 분명 수험생 생활을 하셨고 그 수험생 생활 때 사용하셨던 청킹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 방법을 활용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현타 강제적이라고 외워서 현타가 강제적으로 와버렸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요 많은 덩어리가 요 5글자만으로 축소가 돼서 여러분들이 더 외우기 쉽게 될 거예요. 또는 밑에 보면은 요 선별검사 진단평가 영역에서 저는 지사적 기운 해가지고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력검사, 그리고 운동능력 검사, 이렇게 줄여서 외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암기가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시면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단권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 자, 일단 기출 분석에서 먼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두었고, 또 밑에 보면은 문제풀이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김은진 교수님께서 주시는 자료 또한 이 책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긴 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저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고 갔던 거는 기본 이론서를 들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서브노트를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책을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 이미 합격하셨던 분이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 녹여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안감이 덜했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강론에 나와 있는 문장과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들고 갔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권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출 분석을 보면은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요거는 이제 2013학년도 추가 유아 문제입니다. 제가 근데 요 형광펜 표시한 거는 제가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서 따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답만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답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나머지 문장은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적절한 문제를 이 문장들은 적절하다는 뜻이고 또 이 문장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변형돼서 또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이미 책이 좋아서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는데 저는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정답도 바로 옆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잠시만요. 정답도 옆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마 기본 이론을 수강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뒤로 가시면 기출 분석을 들으시게 될 건데 김은진 교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분석을 다 해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분석해 추가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요 문장까지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고 여기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랐던 게 처음 제가 떨어졌던 해에는 요것만 확인을 했지만 제가 떨어지지 않은 해에는 요 문장까지 챙겨가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저는 이렇게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출 분석에서 왜 무슨 근거로 이러한 문장들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을 이렇게 했고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브노트는 그냥 간단하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제 키워드만 넣어서 이렇게 먼저 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옆에 김은진 강사님이 많은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추세는 또 새로운 강론에서 문제를 탈기출을 내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놓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많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 주신 자료들을 기본 이론서에도 똑같이 붙였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프린터 값을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린터들 다 하시고 붙이시는 거는 금방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붙이는 게 풀로 붙이는 게 어려우면 다이소에 이제 풀테이프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활용을 하셔서 붙여줘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브노트를 활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문제를 어떻게 저는 활용을 했었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김은진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을 먼저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 연도별을 들어가게 앞서서 이렇게 2013년도 초등교육과정 A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왔었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다시 새로 다 뜯어가지고 연도별로 다 붙여놓고 활용을 했어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내용을 붙일 수 있을까?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 저는 백지인출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왔던 요런 단어들만 보면은 팀보조 개별학습이나 뭐 협동학습 원리 이러한 키워드를 보시면 아 요런 내용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아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 시험 당일에만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겐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각 안 난다고 나는 망했어. 나는 어떡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단순 이제 저도 그렇게 뒤늦게 나서 생각을 하지만 단순 과정일 뿐이지 지금 저희가 임용시험을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당일 전에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외우지 못하는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구나 좋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생각이 안 나네? 그럼 그냥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연도별 기출 강의를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보면은 여기 읽기 유창성은 학습장애고 여기 보시면 FM 보청기는 청각장애고 모든 영역들에 대해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역별로 공부해왔던 습관들이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요소를 빼어낼 수 있는 작업을 이렇게 연도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땡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잡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터디는 저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저는 이제 짝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저는 초등특수 수험생 분과 이제 초수이신 분과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제 스터디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초등특수 수험생 분과 같이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실시를 했어요. 그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다 거절했고 카카오톡도 삭제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다 삭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힐링 시간이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것은 누구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스터디를 잡고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특수교육법과 총론은 틀리지 않고 점수를 꼭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점으로 많은 것이 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총론이랑 이제 특수교육법을 놓치게 되면 많이 아쉬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월요일에는 1조부터 8조 그리고 화요일에는 9조에서 13조 그리고 금요일에는 28조부터 38조까지 이제 초등특수 수험생 분과 같이 매번 연습을 했어요. 문제를 서로 내주고 이제 원문을 통해서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후 서로 문제를 제공해서 그날 당일 오후 6시까지 문제를 푸는 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제 저는 추가를 했는데 이제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도구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사적 기운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추가를 해서 수요일에는 진단평가 도구를 넣었고 목요일에는 UDL과 웹 접근성을 넣어서 문제를 추가했어요. 왜 수요일과 목요일을 넣었냐면 수요일과 목요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용이 이제 장특범을 보는 내용들이 다른 요일에 비해서는 저는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과 목요일을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과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점자, 지문자, 수어 그리고 DSM-5도 문제를 한 문제씩 내면서 매주 보게 되었어요. 이 점자나 지문자나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매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스터디분과 매주 문제를 내면서 토요일에는 이제 특수교육법은 보지 않고 점자와 지문자 그리고 수어, DSM-5와 같은 내용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한 것이 저는 공부 하루 8시간 이상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대부분의 합격생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잠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침은 좀 충분히 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많이 자기에는 하루에도 20시간도 저는 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8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8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신 분과 매일 지켰어요. 이 8시간은 꼭 지켰어요. 그 이후에는 8시간 더 오늘 공부 너무 잘 되는데? 그럼 12시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미니멈은 8시간은 꼭 했습니다. 이 8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는 이 8시간을 꼭 지켰고 매주 일요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저는 딱착 스터디 하나만 활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스터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서로 각각의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일을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오늘은 집안에 이런 행사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딱 스터디를 하나만 활용을 했어요. 짝 스터디를. 저는 진짜 짝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비추하는 스터디는 자료 공유 스터디예요. 왜 비추를 하냐면 저도 해봤습니다. 자료 공유 스터디를. 불안해요. 내가 만약에 김은진 교수님을 들었지만 저 강사분은 저런 개념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김은진 교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자료 공유 스터디를 해봤을 때 저는 제가 들었던 김은진 교수님 강사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듣고 있는 뭐 누구누구의 강사를 그 자료만 봤지 그냥 마음에 조금 안심은 되네 하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김은진 교수님께서 충분히 정리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자료 공유 스터디는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하시겠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자료 공유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그 자료까지 그 문제까지 내가 풀 수 있을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김은진 교수님의 연간 커리큘럼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이제 자료 공유 스터디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글 파일로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초창기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많이 그렇게 뚫려 있진 않아요. 빈칸이. 근데 이 빈칸의 내용을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 특수교육 이 빈칸 이거 내가 이 어려운 말을 외울 수 있을까? 외워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매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다 보면 그치? 어느샌가 쓰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뚫어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여러분들 속도에 맞게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속도에 맞게 저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적게 뚫었지만 나중에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비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후반기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 요 정도만 키워드만 저는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또 토요일에는 이렇게 점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어와 이런 기출문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한 적대적 반응장애와 품행장애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과 같이 토요일에는 이렇게 확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러한 확인 작업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 총론은 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초등특수 수험생분과 같이 했었어요. 저는 중등특수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중등특수와 이제 초등특수가 보는 특수교육법 조항이 달라요. 초등특수는 꼭 봐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 중등특수는 보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총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짝 스터디를 하시게 된다면 같은 전공끼리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초등특수는 초등특수끼리, 중등특수는 중등특수끼리. 저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인드 컨트롤, 저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을 이제 작년에 공부할 때는 친구들이랑 한 명도 만나질 않았어요. 유튜브도 삭제했고 인스타그램도 삭제했고. 하지만 그럼 나의 힐링은 누가 채워주지? 저는 드라마로 채웠습니다. 저는 드라마 공부 다 8시간 꼭 하고 나서 드라마는 봤어요. 제가 왜 이 드라마를 가져왔냐면 제가 2차 스터디를 준비할 때 한창 그때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송중기의 역할 이름이 진도준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 도준이라는 역할을 저는 2차 스터디 문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갔는데 도준이가 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드라마를 봤지만 이 도준이가 분명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도 도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드라마 잘 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공부 안 될 때는 놀았습니다. 8시간 매일 지켰죠. 몇 번은 지키진 않았어요. 거짓말로 8시간 했다고 스터디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안 될 때는 놀긴 놀았습니다. 저는 혼자도 잘 놀았어서, 예를 들어서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르고 그러다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작성을 했어요.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자리에 꼭 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준비하면서 많은 합격자분의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는 이제 방문각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나도 저 자리에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작성을 했어요. 합격자 특강하기 또는 이제 봉사활동하기 또는 여행 가기 또는 춤 배우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꼭 올해는 합격을 하고 싶은 것을 꼭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작년에도 남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비교 대상은 굳이 제가 따져보면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TO도 많이 줄었지만 결국에는 확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붙냐 안 붙냐 확률 반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과의 싸움인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이만큼을 알고 있네, 나는 불안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내가 잘하고 있어, 그냥 내 자신을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길을 꼭 가서 이제 같은 현장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자, 질문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그리고 직강생분들 그리고 인강생분들, 제가 꼭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잘 돼서 항상 웃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주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